이번 강의는 코리아 헤럴드에서 발췌한 신문 기사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사는 한국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건에 대한 기사입니다. 자, 사우스 코리아의 매일 발생되는 또는 매일이 바이러스, 인펙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일일 바이러스 감염은 dropped, 떨어졌습니다. into, 그러면 뭐뭐 안으로 또는 뭐뭐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The single digit, 한 자리, 그러니까 single digit 하게 되면 single은 단수의 뭐 이런 뜻이죠. 또는 하나의 이런 뜻인데 digit이라고 하는 것은 0에서 9까지의 숫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 자리로 떨어졌다. For the first time, 그러면은 자, for the first time은 처음으로 이런 뜻이죠. In 61 days. 자, 여기서 우리가 전치사 in이 온 다음에 어떤 시간의 개념이 오게 되면 이 뭐뭐 안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간이 지나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61일 지나서, 그러니까 61일 만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1일 안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amid, 자, 뭐뭐 가운데 또는 뭐뭐 중에 steady, 꾸준한 decline, 감소의 중에 또는 감소 가운데 61일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리 숫자로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떤 감소 추세냐면 in the number, 이러한 숫자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9죠.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in이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 i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서는 뭐뭐 안에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만 추상적인 개념에서는 이 in을 이러한 상태에서 또는 상태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전치사 in 뒤에 시간의 개념이 오게 되면 뭐뭐 만에 또는 뭐뭐가 지나 또는 뭐뭐 후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쉬운 예로 우리가 in times 그러면은 시간들 안에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 얼마 후에 이렇게 해석을 하죠. 왜 후에가 되냐면 뭐뭐 후에 이렇게 되냐면 이 전치사 in이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된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라고 health authorities. 자, 보건당국은 authorities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단수로 쓸 때 authority는 권위 이런 뜻도 있지만은 당국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보건당국 그렇죠. 여기 이제 복수가 왔죠. 그러니까 보건당국자들은 말했습니다. 일요일에. 그러면 health authories가 주어고 said가 동사예요. 그럼 목적어는 Sunday가 아니라 이 앞에 있는 south부터 cases까지가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도치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치를 시켰기 때문에 이 주어 앞에 컴마를 찍어서 우리가 이 목적어를 앞에다가 쓴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어 동사 이렇게 목적어가 왔는데 만약에 목적어가 앞으로 가게 되면 도치가 되겠죠.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요거 authority하고 said하고 그 다음에 Sunday 요 세 개 단어만 가지고 우리가 요걸 하나의 연결된 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Sunday가 앞으로 가게 되면은 said가 또 따라가죠. 그 다음에 authorities가 뒤로 가겠죠. 그래서 도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이렇게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앞으로 가게 되면은 said 그 다음에 has authorities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주어 그 다음에 이 동사를 도치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컴마를 찍어서 이 목적어를 이렇게 독립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뒤에 주어 동사는 도치를 시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s of Sunday
12, 그 다음에 01 AM. 그래서 일요일 12시 01분 오전이죠. AM. as of, 현재로. 그래서 as of 다음에 시간이 오게 되면 뭐뭐 현재로 또는 뭐뭐 현재,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둔 것 또는 노란색으로 표시해 둔 것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독립부사구입니다. 독립부사구.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주절이 오겠죠. 한국은 counted는 수를 세다 이런 뜻도 있지만 수를 나타내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8명이죠. 8명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그러니까 나타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와드는 수를 세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이러한 수를 나타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rom a day. 자, 하루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earlier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전보다도 그러니까 하루 전과 비교했을 때 8명. 그러니까 하루 전보다도 8명이 발생이 됐다. 그러니까 일요일날 현재 8명이 발생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컴마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ing 형태가 왔는데 우리가 ing 형태가 오면 동명사 아니면 분사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동명사가 왔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명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되든지 목적어가 되든지 아니면은 뭐 보어가 되든지 뭐 이래야 되겠죠. 주어나 뭐 보어나 목적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앞문장은 지금 여기 완벽한 문장이거든요. 그렇죠? 주어, 동사, 이렇게 목적어 완벽하게 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또 명사가 왔다. 그러면 여기 접속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또 하나의 문장이 오려면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가 없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관계사가 있다는 얘기죠. 관계사라는 얘기는 접속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죠.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 and, this, 그 다음에 뭡니까? 요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 and, this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대신에 which를 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이거는 관계 대명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 컴마가 있지 않습니까? 컴마가 있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한정적인 용법이라는 얘기는 뒤에서 앞에 있는 어떤 명사를 꾸며주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마치 지금 여기 and this put 이것처럼 이랬는데 이랬다. 또 하나의 주절이 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관계사의 계속적인 용법과 한정적인 용법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강의를 보시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 한정적인 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강의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적인 용법,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으로 본다고 하면 which, put이었고요. 만약에 관계대명사를 안 쓰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쓰게 되면 and, this, put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분사 구문을 만들 때 주격관계대명사는 주격관계대명사가 올 경우에는 주격관계대명사를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본동사를 분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접속사를 생략을 하고 요 주어, this, 요 주어가 앞에 이 문장을 나타내거든요. 그것과 같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put, 이 put을 분사로 고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용법과 분사 구문 만드는 이 방식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많은 문장들을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흔히 보시게 되면 우리가 문장을 볼 때 해석이 안 된다, 좀 막힌다, 이거 왜 이러지? 이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의심을 해야 될 것이 분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분사만 생각을 하시면 거의 모든 것이 100%는 아니지만 99%는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사를 모르고 또 관계사를 모른다면 해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 유튜브 강의 보면 분사와 또 분사 구문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관계사에 관한 유튜브 강의가 있으니까 반드시 참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12시 01분 오전, 그러니까 오전 12시 01분 현재 한국은 8명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이 되었다 또는 나타냈다. 하루 전날과 하루 전보다 이렇게 하루 전보다 이거죠. 자, 그리고 또 놓았다. 전체의 숫자를 어떤 숫자냐면 감염의 숫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명사 뒤에 이렇게 전치사 구가 오게 되면 이 전치사 구는 당연히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전치사 구가 물론 여기서는 어부가 왔기 때문에 이 number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겠지만 만약에 in이나 다른 전치사가 왔을 경우에는 이 전치사 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든지 아니면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하실 때 전치사 구가 오면 좀 어려워 하시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이 전치사 구가 일단 이 앞에 하고 연결되는지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염의 숫자 그러면 얘하고 연결되겠죠. 그러면 얘는 형용사 구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프링하고는 연결이 안 되죠. 지금 전치사 오브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감염의 숫자, 감염의 전체 숫자를 놓았다. 어디에? 1661에 그러니까 감염자 숫자가 1661명이 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도 전치사 구가 왔어요. 그러면 이 전치사 구가 앞에 있는 감염을 연결시켜 줄 것이냐 아니면 이 프링이라는 동사를 꾸며줄 것이냐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1661명의 감염 숫자를 놨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전체 감염 숫자를 1661명에 놓았다. 어디하고 연결시키는 게 좋을까요? 자연스러운 게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부사구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마가 오고 according to 그러면 뭐뭐에 따르면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한국 센터인데 무슨 센터냐면 질병관리 그 다음에 prevention 방역이겠죠. 네, 센터죠. 그래서 질병관리 방역 센터 본부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에 따르면 이렇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요 패러그래프에서는 이 기사에서는 우리가 꼭 알아둘 것이 분사, 구문, 그 다음에 관계사가 분사구문이 되는 케이스, 또 관계사의 계속적인 용법, 이 콤마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콤마가 없으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한정적인 용법이 되겠죠. 그 차이를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바이러스는 killed, 죽였다. two additional, 두 명의 추가의 사람을, 그래서 두 명의 추가적인 사람을 죽였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콤마가 왔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주격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분사구문으로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정판. 그래서 그 바이러스는 두 명의 추가 사망자를 냈는데 그리고 그것은 자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문장 전체가 되겠죠.
그 바이러스 앞문장 전체라고 봐도 되고 또 더 바이러스라고 봐도 되겠어요. bringing 그래서 뭡니까? the death death toll 그래서 여기서 toll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도로에서 보면 톨게이트라고 있죠. 그 toll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금을 얘기하기도 하고 희생 또는 희생자를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희생자를 234명까지 또는 234명으로 가져다 줬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2명을 더 추가해서 그러니까 살해했는데 다시 얘기하면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2명이 추가 사망을 했는데 그 추가한 그 사망 이 행위죠. 이 앞의 행위가 결국에는 사망자 수를 234명에 이르기까지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완전히 요약을 하면 그 바이러스에 의해 사망자가 추가로 2명이 발생되었고 그로 인해 사망자 수는 234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by region. 자, region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전치사 by에 대해서 또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by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흔히 수단을 얘기하죠. 그래서 뭐뭐에 의해서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또 이것이 그러니까 시간이 오게 되면 뭐뭐 즈음 이렇게 됩니다. 뭐뭐 즈음까지가 아니라 뭐뭐 즈음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by가 또 뒤에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오게 되면 뭐뭐 옆에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수라든지 어떤 차이 정도를 나타낼 때도 이렇게 by를 씁니다. 그래서 지역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three of the new infections 그래서 새로운 감염자들 중에 3명은 came from 왔다. The capital area 그래서 수도권에서 왔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점선이 이렇게 2개가 있죠. 이게 이제 대시 표현입니다. 대시를 나타내는 건데 길게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거도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컴퓨터를 치다 보면 이게 길게 표시가 되는 것하고 이렇게 짧게 표시가 되는 게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또 짧은 걸 2개를 표시를 해가지고 대시를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짧은 거 하나, 2개가 아니라 하나가 올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하이픈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어와 어떤 단어를 연결시킬 때 쓰는 그런 하이픈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대시를 써가지고 2개를 표시해서 대시를 표현을 해가지고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즉, 이 앞의 내용을 부연 설명을 해줄 때 이렇게 대시를 씁니다. 그래서 그 3명 중에 2명은 서울에서 발생이 됐고 그리고 1명은 인천에서 발생이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계속 보니까 while 자, 반면에 while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동안 아니면 또는 반면에 이런 뜻이 있겠죠. 여기서는 반면에 자, there were also two 자, 또한 2명이 두 명이 있었다. 대구에서 2명이 있었고 그리고 자 여기에 이제 there was가 생략이 된 겁니다. 여기 and라는 연결 접속사가 있죠. 그러면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하고 지금 이렇게 평행 구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원이 왔잖아요. 그렇죠? 네. 얘가 주어예요. 여기서도 얘가 주어입니다. 유도부사 대열이 왔고 그 다음에 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주어 이렇게 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일형식 문장인데 얘도 여기 지금 there was라는 것이 있었는데 생략이 된 거예요. were가 아닙니다. 여기는 단수 원이 왔기 때문에 was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there was가 있었는데 여기에 앞에 거하고 같기 때문에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was 왔죠. 그럼 또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겠어요. 앞에는 was하고 여기는 was인데 다르지 않냐? 자, 같은 비동사죠. 비동사기 때문에 여기에도 비동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한 겁니다. 우리가 생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략한 곳에 어떠한 것이 생략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때 생략을 하는 겁니다. 알 수가 없거나 또는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걸까? 아니면 뭐 딴 거일까? 이렇게 혼동스럽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생략을 하질 않습니다. 근데 이 부사절 읽는 접속사 이 안에서 자 여기서 여기에 뭐 생략될 거라고는 이해밖에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얘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얘하고 어즈는 생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이 있었다. In nurse 경상북 경상 프로빈스 그래서 경상도죠. 경상북도에서 한 명이 발생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to 여기서 to는 이제 두 명이겠죠. 아까 새로운 감염자죠. 두 명 확진되었다. 어디에서냐면 공항 검역소에서 체크포인트로는 검문소 여기서는 뭐 검역소라고 하는 게 낫겠죠. 검문소라고 하기보다는 자, according to the KCDC에서 그래서 한국 검역센터나 뭐 이거겠죠. 거기에 따르면 뭡니까? 공항 검역소에서 확정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of the new cases 그래서 새로운 경우 중 5 다섯 경우 또는 5명은 자, 이 케이스는 원래 이 of the new cases는 이 5 뒤에 오는 거였어요. 여기에 왔던 건데 얘가 앞으로 도치가 된 거죠. 이렇게 도치를 시켜서 컴마를 찍었습니다. 컴마를 찍으면 뒤에는 도치가 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걸 빼놓고 여기 있던 걸 앞으로 빼고 독립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독립 형용사 그 형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독립이란 말을 붙이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컴마를 찍었을 경우 우리가 독립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발생, 뭐 감염 환자겠죠. 그 경우에서 5명은 were imported. 자, 수입된 케이스이다. 그러니까 수입된 경우다. 다시 얘기하면 입국 경우이다 이거죠. 입국 케이스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된 케이스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imported가 were에 연결된 거냐 아니면 imported가 cases를 꾸며주는 형용사냐 이거를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얘 imported가 앞에 있는 비동사 were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수동태가 된다 그러면 자 5명이 수입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뒤에 또 명사가 있는데 그럼 얘 명사는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 일형식이 돼버리는 건데 이 imported가 were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하면 일형식이 되는 건데 자 뒤에 명사가 또 올 수가 없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은 이 imported는 분사로서 물론 PP입니다. 과거 분사지만 얘는 형용사로 쓰여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자 앞에 있는 were와 연결돼 가지고 본동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인 것이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명은 입국 또는 해외에서 입국된 경우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as가 오면 여기서 이제 전치사 아니면 접속사인데 뒤에 보니까 문장이 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접속사가 되겠죠. 그래서 as는 뭐뭐처럼 또는 뭐뭐인 때, 뭐뭐듯이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근데 여기서는 뭐뭐인 것처럼 또는 뭐뭐듯이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health authorities, 그래서 보건당국자들이 maintain, 주장한 것처럼 또는 주장한 듯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maintain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쓰인 것은 주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유지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주장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vigilance, 그래서 보건당국이 주장했다. 무엇을 주장했냐면 경계 또는 조심할 것을 주장한 것처럼 새로운 발생 환자들 중에 5명이 입국 환자들이었다. 여기서 케이스는 이제 환자들이라고 의역을 한 거죠. 왜냐하면 환자가 발생된 경우 그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건 뭐 환자를 칭하는 것이라서 환자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치사 against가 왔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경계 또는 여기에 대한 조심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인데 for를 안 쓰고 against를 쓴 이유가 뭐냐면 자, against는 여기에 반항해서 또는 여기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이 against는 만약에 여기 for가 온다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for 뒤에 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능한 한 뭡니까? 유입,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의 가능한 유입을 막기 위해서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을 또는 여기에 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for를 안 쓰고 against를 쓴다는 것, 그걸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 against에 대한 반대 전치사는 for다. 또 for에 반대되는 전치사는 against다. 이렇게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the number of people. 자, 여기 정관사 더가 왔어요. 그러면 of 뒤에 오는 이거의 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더가 아니라 어가 왔으면 a number of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가 오느냐 더가 오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the number of는 사람의 수 이렇게 해석을 하고 a number of 그러면 많은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함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해 놓은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로즈 앞에 있는 isolation까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격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이 관계대명사가 후예요. 즉 선행사가 people이라는 얘기죠. 자, 회복된 사람의 수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회복된 수 이게 아니거든요. 여기 회복됐다는 건 사람이 회복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선행사는 people이 되겠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who를 써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분사구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분사구문을 만들 때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연결 접속사를 생략을 해서 분사구문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주격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돼서 분사구문이 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을 해도 분사구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로지 주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될 때 그러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만 분사구문으로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who가 생략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비동사 플러스 pp recover 이렇게 왔죠. 여기서 were는 수동태를 만드는 조동사예요. 그래서 조동사는 역시 우리가 마찬가지로 분사구문을 만들 때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비동사지만 얘는 조동사로 쓰는 겁니다. 수동태의 조동사인데요. 그래서 얘를 생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recovered만 남은 겁니다.
그 다음 and 연결 접속사가 또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who, were가 있었는데 요 who도 앞에 있는 선행사죠. who 생략을 하고 여기 역시 수동태로 되어 있을 때 수동태를 나타내는 비동사 생략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 뭐 can이 있다. can도 생략이 되는 거예요. 조동사니까. 그래서 조동사는 무조건 생략을 하고 본동사만 분사로 고친다라는 거 그걸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사구문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분사 그리고 이렇게 관계대명사에 대한 유튜브 강의가 제가 올리는 유튜브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조하시면 아주 완벽하게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discharge from 그러니까 isolation이 여기서는 고립 또는 격리죠. 격리로부터 해제된 숫자.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하게 되면 회복되어서 격리로부터 해제된 사람들의 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주어가 되고 rose는 rise 자동사죠. 그래서 상승하다, 일어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상승하였다, 수는 상승하였다. rise의 과거형입니다. 자, by 그 다음에 숫자 개념이 오게 되면 아까부터 by가 계속 나오죠. by 다음에 여기 숫자가 오게 되면 우리가 뭐뭐만큼 또는 뭐뭐 차이로 또는 뭐뭐 정도 그러니까 105 정도만큼 상승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105명이 증가됐다 이거예요. 숫자가. 그리고 또 콤마가 오고 ing 형태가 왔어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고 그 다음에 totaled 자, totaled는 이제 합계가 얼마가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을 하고 이 totaled가 지금 능동이지 않습니까? 이거 VP 과거 형태죠. 능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ing를 붙인 거예요. 여기서는 수동태였거든요. 수동태를 나타내는 분사, 단순 분사는 PP 형태로 쓰거든요. 근데 PP로 되어 있으니까 PP를 놔둔 겁니다. discharge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합계가 8,042명이 되었다라고 the KCDC는 말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KCDC가 주어고 said가 동사고 요 콤마가 있죠. 요 목적어가 이렇게 앞으로 도치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치를 시킬 때 다시 말씀드리면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가 왔는데 이 목적어가 주어 앞으로 가면 우리가 도치라는 개념은 쉽게 얘기해서 일단 1차적으로 주어 앞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도치는 주어 앞으로 가게 되면 컴마를 찍어야 됩니다. 찍지 않으면 그 주어부터 동사가 다 도치가 되버려요. 컴마를 안 찍게 되면 said the KCDC 이렇게 되버려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마치 얘가 말한다 KCDC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컴마를 찍어서 도치됐다는 것을 알려준과 동시에 그 다음에 the KCDC와 said는 도치가 아닌 순치,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냥 원래 있던 대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도치는 별거 아닙니다. 항상 원래 주어 뒤에 있어야 되는데 주어 앞으로 가게 되면 도치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도치를 될 때 이렇게 콤마를 찍어서 그 도치를 시켜놓고 뒤에는 순서대로 써준다. 만약에 이 콤마를 안 찍게 되면 이 said가 앞으로 가겠죠. 그러면 얘가 KCDC를 말합니다. 마치 얘가 목적어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콤마를 찍는 것이고 만약에 이 콤마를 안 찍어도 된다. 그래서 도치를 시킨다. 그러면 그때는 뭐 어떤
혼돈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지금 이와 같은 said가 오고 얘가 목적어가 되는 그러한 혼돈이 잘못된 그런 해석이 되지 그러니까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뭐 콤마를 안 찍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문장의 어떤 해석이라든지 문장의 형식 또는 구조를 오해 판단 소지가 있을 때는 이렇게 콤마를 찍어서 분리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콤마를 찍는 경우 우리가 독립이라고 한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도 도치라는 개념도 쉽게 이제 좀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본 강의에서는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문법과 한정적인 문법. 지금 여기서는 콤마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한정적인 문법이죠. 앞에 꾸며주는 거고 앞에서 얘기한 것은 앞에서 나온 관계대명사는 콤마가 있어가지고 이래서 이랬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문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셨는데도 좀 이해가 안 가신다 하는 경우는 제 강의를 관계사의 계속적인 문법과 한정적인 문법 그 강의를 찾아서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분사 구문 만드는 그 방식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석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장 구조를 일단 파악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